오늘 진행하실 파트에 그 이차함수는 방정식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 몇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 먼저 교점 관계에 있는 겁니다. 교점 관계. 우리가 그래프라는 걸 배우는 이제 시작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긴 하죠. 근데 본격적으로 고1 때 우리가 그래프를 다루는 시작이 2차 함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 끝낼 때 저 뒤쪽에 이제 여러분들 교육 과정으로는 1학년 2학기 파트죠. 공통수학 2 부분에 가시면 이제 점, 직선, 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두 그래프에 대한 교점 관계는 뭐랑 연관을 되겠어?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에 대한 교점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연립 방정식의 뭐의 개수입니까? 해. 그치? 실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드는 없어. 그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을 한다는 건 교점에 대한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좀 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선생님이 고2한테도 질문을 받고 있고 고2는 어떤 질문 받고 있어요? 현 고2 지금 2학기 중간고사잖아요. 그럼 어디 해? 수학 2 파트죠. 수학 2의 미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 내신으로. 그러면 거기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가 주로 나오고 3차 함수랑 직선 관계에 접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는 한 번, 두 번, 3차는 한 번, 두 번, 세 번, 4차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의 구조로 갔는데 그러면 그들도 교점 개수에 대해서가 물리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보세요. 2차 함수랑 2차 함수에 그리고 직선이 붙어 있으면 교점이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빵개가 나올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2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을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종류는 몇 개인 거야? 서로 다른 실근 2개, 중근 서로 같은 거, 그리고 없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듯이 그럼 나중에 우리가 3차 함수와 직선 또는 3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한 교점 관계를 하자면 연립을 해보면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까?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수학 2예요. 3차 함수니까. 그러면 수학 2 때도 결국에 교점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연립 방정식을 하면 3차 함수 구조라는 건 결국에 최대 교점이 3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최대 교점이 3개인 이유가 뭔데요? 연립했을 때 방정식이 몇 차인가? 3차니까. 그럼 우리 물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가 있는지. 근데 그건 누구 겁니까? 그 단원이 어디 거예요? 물론 수상이잖아. 수상. 여러분들 과정으로 공통수학 원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오메가 나오는 때가 x 세제곱 1 그때가 3차 방정식을 다루는 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야.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종류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서로 다른 3개 실근이 있을 거고 또 중근 그리고 또 하나의 실근 또 실근 하나에 허근 두 쌍 그렇죠? 한 쌍인 거죠. 두 개. 또 3중근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이게 다야. 그럼 말 바꿔서 생각해. 실근이 0개인 게 존재합니까? 실근 0개, 혹은 3개 있을 수 있어? 없지. 왜 그러냐면 3차를 보면 얘는 위아래로 계속 뻗어나간다는 건 교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실근이 존재하는 구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확장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이제 주로 여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에서의 교점은 주로 다루는 게 이차함수와 이차함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차함수랑 뭐예요? 일차함수를 다루겠죠. 그리고 일차함수라는 건 뭘 갖고 있냐면 기울기라는 걸 갖고 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 항상 이걸 엄청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얘는 몇 도짜리야? 45도짜리. 즉 1대 루트 1을 만족하는 구조고,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얘는 어떤 구조인가요? 1대 2대 루트 5의 비를 만족하는 거야.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야? 그럼 1대 5대 루트 26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야 돼.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야, 너네한테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 이런 게 왜 뜬금없이 기울기를 루트 3으로 왜 줬겠니? 루트 3이라는 기울기는 뭐야? 특수가가 아니야, 특수가. 60도를 너네한테 활용하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직선이니까 직선 끝이 아니라 기울기가 주는 특별한 존재를 한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가볍게 직선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원의 반지름이 뭐 3짜리라고 합시다. 이런 애가 있는데 선생님이 기울기가 2짜리 접선에 대해서 너네한테 물었어. 여러분, y는 2x 기울기 2면서 이 원이랑 접하는 놈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얘를 2x-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해서 양함수, 음함수의 구조로 바꿔서 너에서부터 중심 0,0까지에 대한 거리가 누구랑 같습니다. 반지름 3이랑 같습니다 라고 해서 구하지만, 얘를 기울기 2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 x 절편에서부터 원점까지, 원점에서부터 y 절편까지 얘네의 기울기가 얼마나 거야? 1대2의 비율을 갖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접점에서부터 중요한 사실은 반지름과 90도입니다. 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런 거 뭐예요?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2에 대한 비율을 가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5라는 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얼마짜리였어? 3짜리였으니까 얘는 얼마짜리? 실제 값이 3루트 5가 돼야 되고, 그게 y절편이니까 얘는 얼마? 3루트 5가 되고, 위아래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기울기의 특별함을 자꾸 머릿속에 세뇌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 이게 그냥 단순히 원이니까 1차 1학년 때는 끝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수능까지 계속 이거 많이 써. 그러니까 기울기의 특별함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함수가 있고요. 기울기의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렇게 하나 y는 2분의 1x에 마이너스 1짜리고, y는 x제곱에 플러스 x에 좀 쉽게 하자. 플러스 2분의 1x에 마이너스 이런 데가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교점 사이. 그러면 교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걸 물어보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은 교점 사이의 거리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를 구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점을 잘 구하지 않아.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점이라는 거 결국 뭘 해야? 연립을 하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연립이라는 건 너랑 너랑 같습니다의 개념이니까 쭉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쉽게는 이렇게 하시면 x제곱에 넘어가서 얼마니?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는 0 이고요. 너에 대한 실근의 구조를 뭔지 모르니까 x의 값을 알파 또는 베타로 놓고 우리가 알파를 더 큰 애로 지정을 한다면 여기가 알파 값이고 여기가 베타 값이에요.
그럼 실제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비례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네가 실제로 2대1의 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거지, 기울기에 대해서. 그러면 빗변은 루트 5의 비를 가질 거니까 우리는 너네들의 폭 사이만 구하겠고, 너네들의 폭이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뭐 큰 걸 알면 상관이 없지만 모른다면 요게 너네들의 간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거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이 얼마라고? 절대값 A 최고차는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8배씩 B제곱 마이너스 4A씩 플러스 16 그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루트 17이라는 놈이 밑변에 해당되는 몇의 길이인가? 루트 17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루트 얼마야? 15, 35, 85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교점이라는 건 연립 관계고 우리가 이차함수 파트에서 좀 더 잘하려면 되게 사소하지만 이러한 팁들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얘기했지? 야, 잠깐 소름 돋아. 나만 뭐가 들렸나 싶어가지고. 말하고 왜 아무 말도 안 한 척해? 응? 내가 뭐지? 반띵하고, 그쵸? 무슨 소리 있어요? 반띵하고 가면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4번 한번, 3번, 4번 한번 보실래요? 3번, 4번. 3번, 4번.
자, 안 되면 4번 또 보세요. 4번. 더 드립니다. 1분. 자, 같이 합시다. 4번이 조금 더 직설적이니까 4번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4번은 보통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절대값으로 표현될 때도 있죠? 지금 현재 그래프의 상황을 보시면 마이너스 3이랑 3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자, 안쪽에서는 바깥쪽에서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요. 안쪽에서는 아래로 블록했던 그래프를 위로 접어 올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그래프를 그래놓고 우리한테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은 기울기가 이자 길이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교점을 4개 갖도록 만드십시오니까 첫 번째 번은 교점 4개가 되려면 이렇게 있지. 여기 지나는 보다 뭐냐 더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생길 거고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구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죠. 그냥 마이너스 3,0을 지나면 되는 겁니다. 갖다 대입하시면 y값 0, x값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값에 따라서 k값은 6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대한 상황을 보시면 두 번째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인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9라는 그래프랑 y는 2x의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랑에 접하는 관계니까요. 연립해서 서로 갖다 정리해서 넘기시면 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k에 마이너스 9는 0이고 따라서 반의 제곱에 의해서 뭐가 오나? 1이면 되죠? 따라서 k의 값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최종 결론은 k는 누구보다? 6보다는 뭐야 됩니까? 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보다는 3개짜리죠?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하나 짚어드릴 건 수투 아직 수투 배운 사람입니다. 수투 배운 사람. 네. 미분 얘기 잠깐 하고 갑시다. 왜냐면 미분은 깊이 있게 알려면 좀 까다로울 수 있으나 아주 가볍게 알면 꽤나 많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정리를 좀 해볼게. 이 부분 지워서 우리가 K의 10을 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 해볼게.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특이해서 미분은 간략하게 그냥 노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죠. 다시 말해서 y는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5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5x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얘는 미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y'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면 y'은 뭐냐면 얘에서 미분을 하면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9으로 내려오죠. 2 이렇게 내려오고 위에 있던 게 하나가 줄어요. 1로. 그리고 얘는 1이 있던 거니까 1 내려와서 5를 만나서 곱해봐야 5니까 5 곱하기 x에 1은 하나 줄어서 0이 되니까 x의 빵제곱은 사라지죠. 그냥 이게 다고 상수항은 죽으면 돼요. 한 번 더. 10x의 9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의 8제곱에 플러스 5 x 1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7 얘를 미분할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미분하시면 그럼 90x가 되죠. 하나 내려와서 8이 줄어들고요. 8 내려와서 2분의 1 만나면 마이너스 4 x의 7제곱 내려오시면 플러스 15 x에 대한 제곱 얘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상상은 죽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만 이제 알자. 왜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그러고 나면 얘가 뭐냐면 기울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여기에 x값이 3인 그래프 위에서 x값이 3인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6 되고 얘 되니까 얘 기울기가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 어딘가에 뭐 마이너스 10이라는 애가 있어서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5가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누구?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9라는 놈인데 얘를 미분을 빡 때리면 마이너스 2가 내려와서 2x 1이 되는데 상수 죽으니까 얘가 기울기 공식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가 궁금한데 거꾸로 요 값은 모르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기울기 얼마인지 있어요. 2짜리거든. 그럼 네가 기울기가 2가 되려면 그때 x가 얼마야? 라는 걸 보면 마이너스 2요. 그러면 요 값이 마이너스 2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접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미분이라는 건 고등학교 2학년 거지만 디테일까지 몰라도 미분을 알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앞에 있는 문제 3번입니다. 3번 문제를 좀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죠. 아래로 볼록한 어떤 이차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니까 자꾸 생각해 머릿속 그지같이 막 이렇게 쓰지 말고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몇 도짜리야? 45도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꼭 그게 진짜 필요가 아니라 습관이야 습관. 제대로 그려 이왕이면 이렇게. 그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랑 y는 x제곱에 플러스 mx에 플러스 4 이게 다 필요하진 않아. 그래도 어쨌건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생겼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AB라고 한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 보면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1이면 여기다가 대입해보시면 다 성립을 해요. 그 말은 이 성분 위에 어딘가에 얘네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0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에 있대잖아. 그럼 우리는 교점이니까 교점은 연립이고 연립을 하시고 나면 x제곱에 플러스 n-1에 대한 x에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x값이니까 교점에 대한 구조잖아요. 너 알파, 베타로 보면 결국 너의 국은 알파 또는 베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너네는 마이너스 1이 뭐가 중요하고 0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위에 적은 즉 알파와 베타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세요? 얘네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이 얘기지. 그러면 다시 리셋을 하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너네들의 국은 4, 2에 뭐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포함되도록 하세요. 이 문제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는 영역 중에 하나죠.
앞에다 따라온 거야. 뒤에 우리 또 있거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저 다 집어치우고 뭘 보는 거냐면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y라고 바꿔놓고 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y 자리에다가 0을 넣은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뭘 뜻해? x 절편을 뜻합니다. 그치? 2차 함수가 된 x 절편을 뜻하고 그게 뭐야?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R을 볼록한 어떤 새로운 함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R을 볼록한 fx라고 하는 새로운 최고창이 양수인 R을 볼록한 2차 함수가 존재할 거고요. 그때 결정은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뭐만 확인하시면 됩니까? f 마이너스 1일 때 음수, f 마이너스 1일 때 음수를 갖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또 잘 읽어봐야지 등호를 붙일 줄 알지. 문제를 읽어보시면 선분 AB 위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A도 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자리에 와도 돼. 마이너스 2가 알파 자리에 와도 되니까 네가 여기 와도 되는 거죠? 따라서 함수값이 0이 오면 오케이 해서 열린 부등식으로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뭐 너 틀렸잖아. 그럼 잘 들어야지. 됐어요? 마무리 연판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6번, 7번을 보는 겁니다. 6번은 뭐 다른 번호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많이 달라요.
2대 5면 t, 2t, 5t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식을 좀 체계적으로 쓰셔야 보여요. 그냥 장관 훈련 촉촉해서 쭉 나오지 않아요. 자, 6번을 볼게요. 그리고 좀 이따가 선생님이 옆에 그림 그리면서 7번 그림 그리면 또 잠깐 7번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봅시다. 6번 보시면 일단 x좌표 길이가 1대 5를 갖는다는 건 얘를 t, 2t, 5t 이렇게 놓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t랑 5t는 동일한 이렇게 생겨오는 동일한 그래프의 어떤 직선과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랑 5t가 한 세트짜리고, 그 다음에 2t는 따로 노는 거지. 그죠? 2t는 다른 그래프인 거잖아요. 다른 그래프와의 또 다른 교점 관계니까 우리는 식을 2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교점 관계. 해볼게. 먼저 노란색 구조는요. 자, 우리가 얘는 y는 fx라고 치고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요, y는 마이너스 fx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직선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dx라고 새롭게 놓읍시다. 그럼 우리 연립을 하는 건 1단계로 연립,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t와 5t라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을 하셔야 되니까 1단계가 fx는 gx라는 연립을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gx는 0인데 이 0이 2차 방정식 는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이 t랑 5t인 거니까 얘는 a에 대한 최고차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최고차항은 선생님이 알파벳 a라는 거 없죠? a라고 작성을 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근 그리고 x 마이너스 또 다른 근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그럼 똑같은 관점으로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냐면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랑 똑같은 직선이 gx라는 그래프랑은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한쪽으로 넘겨보시면 마이너스 fx에 플러스가 아니지 마이너스 gx 이렇게 나오네. 는 0이죠? 됐어요? 당연히 플러스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플러스라고 놓을까? 전혀 상관없어요. 얘를 한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gx는 0에 대한 근이 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접해 있으니까 중근에 관련된 개념이죠. 따라서 얘는 x-2t라는 중근을 갖는 개념이니까 제곱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펄.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는 누굴 따라가면 됩니까? 얘를 따라가시면 되죠. 똑같이. 따라서 얘도 그대로 a. 이렇게 되겠죠. 이 최고차항 개수 얘 왜냐면 얘 혼자 x제곱 구조니까 1차를 빼든 더하든 간에 최고차는 ax 제곱을 따라갈 겁니다. f 따라서. 그래놓고 우리는 이 둘을 뭐해요?
연립을 하는 거지. 그런데 F를 살릴까 G를 살릴까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알파 베타죠 여기 이 알파 베타에 관련된 문제잖아. 알파 베타는 누구예요? fx에 대한 x 절편에 대한 구조니까 fx를 살리려고 얘네를 G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2 곱하기 fx라고 하는 놈은 너와 너를 더하는 거예요. 너는 a x제곱에 마이너스 6tx에 플러스 5t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있던 놈은 a에 x제곱에 마이너스 4t제곱에 플러스 4tx에 플러스 4t제곱의 구조가 될 거거든요. 따라서 둘을 빼내면 a는 뽑혀 나오고요. 둘 더하는 거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x 그리고 플러스 9t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fx라고 하는 놈은 빼 x제곱 마이너스 5tx 플러스 2분의 9t제곱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0이 되는 근이 바로 x 근이고요. 알파 또는 베타니까 근각계수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너분의 너의 구조니까 a분의 5t. 내가 뭐 빼먹고 a 구할 수 있어. 알파 베타는 뭐 일단 가봅시다. 얘는 a분의 얼마? 2분의 9t제곱의 구조 이렇게 보겠죠. 뭐라고 하는 게 제가 쉽죠? 그거에서 정리하시면 지금 그거에서 뿅 나오겠죠. A분의 뭐라고? 얘 나와 있는 게 있었나? 그러면 선생님이 요번에 뭐를 썼는데? 그렇죠. 이렇게 필요가 없죠. 우리 여기를 보면서 정리하면 되죠. 양면에 AA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5t고 2분의 9t고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수능 모의고사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개씩 만들어내는 거. 다음 7번 볼게요. 이 친구들은 비어있는 문제들이 좀 보는 거, 뭐 5번이라든가 앞에 1, 2번이나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기억은 안 해도 되겠죠? 기억 넘어갈게요.
볼게요. 선생님이 7번을 선택한 이유는 7번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2차 함수에 대한 식을 구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할 건데 얘는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얘를 x축으로 바라보고 한번 그래프식을 세워보자고요. 얘를 x축으로 바라보면 마이너스 3이랑 2는 절편이니까 이렇게 세우게 되겠죠. fx라는 그 식은 말이야. 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그들을 절편으로 갖고 있어. 그리고 최고차는 계수는 모르겠어. 이렇게 세우겠죠. 그치?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그래프를 현실 속에서 봤더니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기랑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를 위로 몇 칸을 올렸다는 거예요. 두 칸을 올렸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자는 거지. 이해됐어? 이 아이디어를 되게 중요하게 하더라고. 많이 써요. 거기에다가 뭐 하는 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 이렇게 푸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식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어떤 함수함수 구조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때는 이거 안 쓰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이게 습관이 좀 됐으면 좋겠어. 첫 번째 포인트. 그렇게 하면 최고차 계수 얼마나 구하시는 친구들? 마이너스 1. 딱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나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 야 이런 특강 들을 때 이런 거 잘 들어놓으란 말이야. 정규 수업 시간에 이런 집수리 할 때 쓸 거 어디 있어? 별로 없어. 또 들어가? 얘도 마찬가지야. 어디랑 관련되어 있냐면 미분이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보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볍게 아래로 볼록한 걸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어떤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또 다른 직선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y는 gx 라는 애가 존재를 하고 그들에 대한 교점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얘랑 접하는 길이가 동일한 접하는 놈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접점에 대한 x 값이 나면 궁금하다.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차함수가 벌어지는 좁혀지는 간에 항상 얘는 두 교점의 중점이 얘 미분에서 정리. 항상 늘.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미분으로 해서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는데 그거까지 그냥 하고 그게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여기서 적용이 되죠. 보세요. 지금 우리 얘기가 x1, x2라는 게 교점의 x 잡혔잖아요. 여기 x1, x2 이렇게 지 됐어? 니들의 총합은 얘랑 평행한 접선하고 생각해 보시면 얘도 길이가 얼마짜리예요? 마이너스 2짜리죠? 그러면 2차함수 구해서 2차함수 이게 얼마? fx 불러줘.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 얘 미분해 놓고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됐어? 야, 얘가 기울기인데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일 때가 궁금하냐면 기울기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궁금해.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2분의 3일 때. x 값이 2분의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개. 그러면 뭐라고?
접점에 x 좌표가 뭐라는 거야? 2분의 1이거든. 근데 이 그림이 뒤집혀 있는 것은 아니라 2분의 1이 어디에 있는 거야? 너와 너의 중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x1, x2의 가운데에는 2분의 1이 있었지. 그럼 뭐야? 이거 많이 써. 알았어? 고2들이 미분 파트에서 많이 쓰는데 멍청한 고2들은 안 써. 똘똘이 고2들은 안 써. 알고 계세요? 이것도 얘기를 좀 해주자. 지우개 필요한 부분 표기 좀 하세요. 이런 주 1회짜리 이런 특강은 너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와서 하나든 두 개든 몰랐던 걸 알아가면 돼.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 오늘은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맞췄는데 틀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참수에서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너네 이게 언제 또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이걸 알면? 너네 조금 있다가 뒤쪽에 가면 또 뭐 있냐면 얘 함수씩 나오고 얘 함수씩 나온 다음에 그 교점은 AB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점 P를 잡으라고 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그림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는 교점 아니면 얘는 중점이니까 금방 나올 수 있어. 넘어가실 거는요. 디귿. 디귿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디귿은 지금 스토리가 이렇죠. 교점의 y좌표들의 합이 뭐 0보다 크려면 그럼 y1 y2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네 둘은 저 위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양양이야. 둘 다 밑에 있으면 둘 다 음음이지. 그죠? 그 말은 니네 둘 다 위에 있거나 만족하라는 겁니다. 둘 다 위에 있거나 또는 하나가 y1이 더 위에 있는 애니까 y1이 위에 있고 y2가 밑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양수가 되려면 절대값이 우리가 더 큰 걸 만드세요 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기울기가 2짜리, 마이너스 2짜리인 놈이 교점에 대해서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한 놈은 음수, 한 놈은 양수인데 요 정도 높이면 무조건 합은 양수겠지. 그치? 그럼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생길 거냐면 잘 되겠지. 어느 순간 기울기가 이거 아닌가?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k라고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데 교점의 y좌표에 뭐가? 절대값. 즉 길이가 뭐해질 때? 똑같을 때가 생길 거고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때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찾아내면 그게 k가 1이니 2x인 거잖아요. 콤마 체크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얘는 OX 문제니까 k가 1일 때, 즉 여기가 1일 때 y 값들의 합이 y2, y1. 그래서 y1과 y2의 합이 0이 된다면 무조건 얘는 참인 거지. 경계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갖다 대입을 해보시면 몇입을 어디였지? 뭐였지?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과 여기를 보시면 x 제곱에 숑 마이너스 x 숑 마이너스 7방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두 근을 우리가 몰라? 여기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로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입니다. 해놓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y1, y2면 알파, 베타를 대입한 함수 값이니까 여기다가 넣읍시다.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이 제 y 값이고, 그죠? 얘 y 값은 마이너스 베타의 2베타의 플러스 1인데 절대값이 같다는 건 즉 둘을 더하면 0이 됩니다. 0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2의 값이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니까 너는 0이니까 너 참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부등식보다 반정식이 편하니까. 그죠? 부등식에 대한 통들보다는 등식에 대한 통계값으로 찾아가는 식이 편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잠깐 쉬었다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